일농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자, 12월 마지막 주 KBL 루머 임팩트 2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부에서는 저희가 또 많은 소식 준비돼 있으니까 또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댓글 선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정준희님이 이동혁 기자님은 상황 설명할 때 강팀을 빗대어서 많이 표현하시는데 LG가 나오다니 감동스럽네요. 아, 제가 고맙습니다. 엘동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왜 강팀을 빗대서 얘기를 하냐면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팀의 어떤 그 스탠다드가 있기 때문에 이 팀을 본받을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리는 거고, 지금 LG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LG의 예를 충분히 들을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인인디공님이 두경민 선수에 대한 분석 참 좋네요. 저도 아레투콤보나 돈치치 보려고 NBA 보거든요. 결국에는 스타 플레이어가 리그의 흥행을 주도한다는 건 이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특히 선수들 보면 저 비판적인 시선을 좀 많이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절대적인 어떤 에이스가 많이 나오는 그런 바람에서 저희가 말씀 갖다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NBA에서는 기본적으로 절대 에이스가 된 선수들을 이렇게 보면 성장 그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점을, 자신의 어떤 약점을 극복하고 비시즌 동안, 그리고 그걸 이제 팀에 녹이면서 점점 막기 어려운 선수로 진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는 그 KBL 선수들도, 그 KBL 에이스 역할을 하는 선수들도 보고 배우고 그렇게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뭐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뭐 건전한 비판 또는 어떤 그런 이제 생산적인 어떤 비판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선수들이 나와서 이 선수들이 왜 못 막는가 라는 걸 이제 분석하는 그렇죠. 그런 이제 시간들이 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은 이제 전반적인 저변 확대나 인기 확대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헤비 팬들의 마음을 잡는 것도 뭐 기존의 팬은 중요하지만, 사실 잘 안 보다가 보는 팬들의 어떤 시선이나 어떤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레벨의 선수들이 사실 있어야 되고, 그런 선수들이 나와야 기본적으로 시장이 커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를 선수들이 가져갈 수 있는, 선수들 스스로에게 사실은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이. 많은 기자들과 이제 관계자들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농구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KBL에 이제 절대 에이스가 좀 부족하긴 하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저희도 그렇고 뭐 팬분들도 그렇고 이제 경기장 가기 전에 어떤 설렘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선수가 과연 오늘 어떤 플레이를 갖다 펼칠 것인가, 어떤 그 절대적인 어떤 기량을 내보일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선수들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앞으로 그런 선수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예. 자, 그리고 폭풍 선배님이 KCC가 상승세를 타는 듯 하다가 주춤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쭉쭉 하시면서 이제 조중혁 자체는 얼추 톱니바퀴가 끼어지기 시작한 듯 보입니다. 활동력 유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옵션 같은 2옵션이 필요한데 과감한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선수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래서 제퍼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KCC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은 지금 쓰고 있는데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KCC는 지난주 굉장히 잘했죠. 그렇죠. 굉장히 잘했고, 이런 모습이 사실 KCC가 비시즌 준비했던 어떤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이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좀 관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10승 16패 지금 9위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현대모비스전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캐롯, DB, SK에 잇따라 패하면서 다시 연패에 빠졌습니다. 한 주간 4게임을 했어요, 이 팀. 네. 그러니까 이게 체력적으로 굉장히 좀 힘든 주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SK전에서 이제 막판에 보면 되게 조금 약간 힘이 다 빠져 있는, 이정현의 어떤 힘도 떨어져 있고 4일간 세 번째 경기였던 이 일정도 그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석 감독님이 좀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 제 편이 필요하다. 이게 왜냐면 이원석이 어제 뭐 뛰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다음 경기쯤에는 아마 복귀를 할 예정이고, 지금 어쨌든 김진영도 합류를 했기 때문에 이 젊은 선수들이 다시 포함됐고 라인업이 다시 정상 가동이 어느 정도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좀 뭔가 라인업 개편을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주중 세 경기 그러니까 이제 캐롯 DB SK전이 모두 경기력이 나쁘진 않았어요. 맞아요. 제가 이제 고향에서 캐롯 경기를 갖다 봤을 때는 4쿼터 중반까지는 삼성이 이길 수 있는 경기였었지만 최민 선수에게 코너에서 4방 3점슛 맞으면서 거기서 이제 패했고 그러면서 점수차가 쭉 벌어졌죠. 그 DB전에서 한 점차 패배를 했고 SK전도 경기력 자체가 전반이나 뭐 3쿼터까지는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경기력이었지만 결국 이제 막판에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이 부분이 뭐 체력적인 어떤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은희석 감독이 주목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롤플레이어들이 롤플레이어 역할을 하지 않고 좀 더 볼을 끈다. 이게 삼성에게는 왜 재앙이냐면 기본적으로 은희석 감독의 어떤 플랜은 이정현과 김시래 그리고 테리 또는 이원석이 코어인데 이 선수들의 어떤 롤도 어느 정도 닦았어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정현이나 김시래가 줄창에 이제 뭐 볼 핸들링을 하는 건 아니고 2대 공격을 통한 간결한 어떤 공격 그리고 그 테리가 롤 해가지고 엘리업 넣는다든가 아니면 이원석이 또 수비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에이스들의 어떤 역할들도 좀 깎아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롤 플레이어들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데 여기에서 이게 착착착 맞아 떨어져야 삼성은 경쟁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팀적으로 경쟁력이 생기는 거고 그래야 심플한 농구를 하면서 수비를 탄탄하게 하면서 공격에서 심플하게 하면서 이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삐그덕 거린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롤 플레이어들이 지금 볼을 조금씩 끄는데 이 끄는 경향이 쌓이다 보니까 삼성에게는 독이 돼서 돌아오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의석 감독님의 어떤 농구는 되게 특히 공격적인 면에서 색깔이 진짜 명확한 것 같아요. 의석 감독님이 이제 스스로 조직적인 농구 얘기를 하시지만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시래, 이정현 뭐 이제 핸들러 역할의 어떤 2대2 게임이 기반이고 여기에 이제 포워드들이 이제 거기서 받아먹는 어떤 공격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뭐 양홍석 얘기할 때도 제가 조금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니까 간결성이에요. 여기서 이제 드리블링을 길게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사실 상대 수비가 정비가 되어버리면서 이게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가든 그건 죽은 패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정현이 터프 3점 던져야 되고 김시래가 무리한 슛 던지다가 24초 다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시간을 되게 아껴서 잘 써야 된다는 게 되게 핵심적인 어떤 부분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좀 이야기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조직력이 좀 흔들리기 때문에 사실 이정현과 김시래가 들어오게 되면 근원적인 약점, 활동력 자체가 조금씩 떨어지고 그리고 이 선수에 대한 이 두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4쿼터 승부처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구조인데 나머지 이호연이라든가 아니면 포드신의 뭐 임동섭, 장민국 이런 선수들이 1, 3쿼터에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심플하면서도 효율적인 공격을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안 되면서 결국은 공격이 풀리지 않으니까 이정현, 김시래가 전면에 나서게 되는 거고 그렇게 보다면 체력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4쿼터 승부처에서는 힘을 발휘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즉 그렇기 때문에 이 팀 재개편은 신예 선수들 중심으로 재개편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신예 선수들을 중용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1쿼터부터 4쿼터 중반까지 그러니까 이원석이라든가 또는 뭐 김진영 들어왔지만 김진영이라든가 또는 뭐 신동혁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의 활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으로는 좀 진흙탕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4쿼터 승부처를 걸겠다 이 의미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방금 언급한 김지현 선수가 이제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지영 선수는 지난해 4월 7일 날 음주운전을 했고요. 한 달이 지난 뒤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죠. 그러면서 KBL이 27경기 출전 정지 및 700만 원 제재금 했었고 삼성은 별도로 다시 54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1,000만 원 징계를 갖다 내렸습니다. 뭐 이렇게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었고 사실은 이 선수가 이제 음주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알리지 않다가 한 달 뒤에 뒤늦게 알려졌죠. 이런 개심죄가 좀 적용이 됐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의석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자수를 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들은 보인다. 근데 이상민 감독 시절에 사실 김지영 선수 훈련 태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의석 감독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다. 단 이 선수가 얼마나 자숙하느냐 정말 가슴 깊게 자숙을 하고 배기종군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선수의 어떤 성장폭이 달라질 것이고 자기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김재영 선수가 그러니까 구단에서는 공식 사과를 했는데 김재영 선수가 공식적으로 뭐
이제 사과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팬들이 어떤 좀 화가 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본인이 힘든 부분이 있을 거고 아마 구단의 또 입장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겠지만은 사실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그냥 오히려 시원하게 사과하고 맞아요. 저는 가는 게 솔직히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 비근한 예로 최근 이제 브루클린의 카이리 어빙 같은 경우에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라. 라고 조차이 구단주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여론의 문매를 맞으니까 거기서 자기가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갖다 게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과는 빨리 하는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농구적인 부분을 좀 보자면은 네. 사실은 뭐 이제 저희가 뭐 자막에도 좀 있지만은 그렇게 인상적인 경기력은 좀 아니긴 했어요. 좀 불안정성이 보였고 특히 이제 의석 감독님은 좀 아직 뭔가 우리 농구에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재능은 분명히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높이가 있고 스피드가 있고 그 속공 능력은 뭐 리그에서 최상급은 아니어도 굉장히 수준급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인 건 맞는데 문제는 기본적인 수비가 잘 안 돼요. 이 선수가. 그리고 그 외곽슛 같은 경우는 정확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트 마진을 갖다 따지면 기본적으로 이 선수는 채워야 될 게 굉장히 많은 선수거든요. 많은 선수인데 이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가지고 공백이 있었었고 뭐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코트 마진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물론 이제 언뜻 보이는 어떤 그 날카로운 움직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농민들도 뭐 김진영 선수에 대해서 실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 이 선수가 진짜 내실을 갖다 채우지 않으면 딱 요 정도 고만고만한 선수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저는 정말 공감하는 게 그러니까 김진영 선수 보면 그 이제 번뜩 이건 맞아요. 진짜 그 번뜩이는 장면의 센스나 이런 플레이는 재능이 상당하다라는 느낌을 주지만 사실 이 선수를 그런 하이라이트만 보지 않고 전체 한 경기를 봤을 때는 내실이 없다는 사실 평가가 오히려 더 저는 그게 더 적합한 평가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키우려면 내실을 갖추는 게 맞는데 제가 이제 어제 경기를 보면서 어제 경기는 뭐 복귀전이고 오랜만에 뛰는 경기인데 그런 어떤 특수성을 감안은 해야겠지만 그렇죠. 감안을 해야죠. 예, 그래도 보면은 그러니까 뭐 경기 중에 의사 감독님이 불러서 이제 동작으로 지적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이 선수가 안 좋은 습관들이 몸에 많이 붙어 있어요. 예, 제가 이제 그중에 지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의사 감독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셨죠. 롤 플레이어들 심플하지 못한 플레이. 전 이게 솔직히 저는 그 현장에 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김진영 보고 하는 소리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왜냐하면 김진영이 이날 2쿼터쯤인가요? 아무튼 나왔는데 이때부터 어떤 플레이를 하냐면 다른 선수들이 흔들어 놓고 주는 공을 잡고 스톱시키고 자꾸 발로 페이크를 해요. 이런 어떤 동작들.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이게 선수들이 습관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 간결한 공격 안 하는 습관을 가진 선수들이 자꾸 하는 동작이에요. 근데 이게 통하는 경우가 있고 안 통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거의 안 통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습관이 기본적으로 이제 아마에서 어설픈 에이스 놀이를 하던 선수들이 프로에 와서 가장 겪는 그 전형적인 예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상대 위협이나 어떤 흔들림을 주지 않는데 그냥 시간만 끌고 상대 수비만 정지시키는. 그러니까 농구의 기본은 이거는 저는 정말 명확하다고 보는데 뭐 NBA 특급 에이스들은 약간 예외적인 있는데 농구는 무조건 상대의 발이 움직이고 내 발도 움직이는 상황에서 공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런 동작들, 이런 무의미한 펌프 페이크, 김진영이 이게 다 아직 많이 붙어 있는데 이거는 상대를 흔드는 게 아니라 정지시키고 우리 공격도 정지시키고 상대 공격 정지시켜서 죽은 볼 자기가 그냥 혼자서 1대1 하는 것밖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뭐 대화를 할 때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막 재미있게 뭔가 이제 드리블 갖다 쳐요. 치는데 갑자기 썰렁한 농담 하나 하죠.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크게 봤을 때는 이관희 선수나 이대영 선수가 지적받는 부분도 이거랑 맥이 같다고 봐요. 그런 동작들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화려해 보이지만 막상 아니면은 그런 동작을 통해서 자기가 득점을 생산을 하거나 샷 크리에이팅을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NBA 절대 에이스들이 하는 하는 부분들인데 이 선수들은 그걸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그걸 많이 쌓아온 선수들이고 팀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인 어떤 믿음들이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설프게 따라하다 보면은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니까 그건 진짜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선수들은 페이크에 다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과정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선수
제가 너무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복귀전 가지고 아니요,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어요. 김진영만 네. 그런 게 아니고 국내 선수들이 그런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 이게 사실 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는 경우도 지도자 NBA처럼 그런 좀 화려한 플레이 하는 걸 너무 뭐라고 한다. 근데 저는 솔직히 지도자분들이 왜 그런 얘기하는지 저는 훨씬 더 공감을 하고 효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실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김지현 선수가 아마 은희석 감독님 체제에 맞는 선수가 되려면 그런 안 좋은 습관을 많이 떼내야 돼요. 예, 많이 떼내야 되고 실제로 은희석 감독님이 그런 제스처로 그런 지적을 벤치에서 어제 하고 그 다음 동작에서는 그걸 안 하고 그냥 바로 돌파도 한번 해보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근데 너무 습관이라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김지현 선수 아마 이런 걸 하나하나 그러니까 물론 좋은 거를 붙여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안 좋은 것도 떼내야 본인이 가진 이런 천부적인 부분들이 분명 조금씩 있는 거를 더 좀 살리면서 농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다행히 삼성은 김진영이 지금 너 에이스 역할해 이런 걸 바라지 않습니다. 너가 뭐 해야 된다고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다른 기둥이 있는 상황에서 김진영이 녹아들길 바라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SK전 복귀 이후에 은희석 감독이 공격 리바운드 같은 꾸준히를 주문했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고 근데 김진영 선수 워낙 이제 또 실링 또 있는 선수니까 이제 뭐 이런 부분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진짜 팀에 녹아드는 게 첫 번째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LG에 지금 김준일이라든가 아니면 이간희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금 자신의 어떤 장점들이 발휘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 모습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D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DB 10승 15패입니다. 지금 7인데 자, 지금 LG KT 패하면서 다시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팀이 큰 문제인 게 두경민이 또 다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가스공사전에서 완벽하게 지배를 했었죠. 24분 33초 뛰면서 43득점을 갖다 넣었고 이건 뭐 두경민 원맨쇼로 DB가 승리를 갖다 거뒀는데 저희가 그러면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 선수의 내구성이 지금 문제이긴 하다. 지금 최근 2년간. 그래서 이런 플레이의 어떤 반만 이렇게 딱 나와도 DB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DB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런 최악의 상황이 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상만 감독님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오래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거 그러니까 또 상황을 봐야겠지만은 잘못하면 이제 아예 남은 전반기 다 날리고 후반기에도 바로 복귀를 못하는 이렇게 되면 사실 DB가 되게 타격이 큰 게 그러니까 지금 알바노도 좀 부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사실 DB 하면 백코트 진행 어떤 강점 메리트 이런 게 기대받던 부분인데 이게 완전히 무너진. 예. 그리고 프론트 코트는 아직도 미완성. 에르난데스 이제 돌아왔고 강상재 뭐 컨디션 올려야 되고 김종규도 뭐 지금 요즘은 좋다고 하지만 아직 뭐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고. 그러니까 팀 자체가 약간 기반이 무너진 느낌이 좀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DB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이상범 감독이 지금 로테이션을 갖다 돌리고 있는데 이 로테이션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어떤 점들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김용규가 그동안 계속 올라오지 않았는데 지금 뭐 최근 이제 반짝하고 있지만 여전히 좀 불안한 게 사실이고요. 강상진 지금 빠져 있고 그리고 부상자들 많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이제 그 DB의 어떤 그 딜레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두경민, 이선 알바노 여기에 도안이라는 데서의 또 공격력 이거면은 그래도 DB의 약점을 좀 이렇게 커버하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문제는 이제 두경민이 지금 여기에서 전혀 이제 계산이 안 나오는 그런 이제 출전 시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여기서 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스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내구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KBL 팀들이 이제 그 시즌 끝나고 FA 계약을 하시거나 그 이제 연봉 협상을 할 때 그 이제 선수와 이제 협의하는 어떤 자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공헌도 수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근데 그 공헌도 수치 그 수식을 보면 실제로 결과물도 그렇고 출전 시간 이런 게 되게 많이 차지래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한 팀에서 어떤 선수 기여를 하려면 많이 뛰어주는 건 당연히 기본적인 거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두경민 같은 경우는 사실은 폭발할 때 모습은 정말 뭐 저희가 뭐 말씀드린 슈퍼스타급이지만 너무 왔다 갔다 출전 시간도 조절해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헌도 수치면에 사실은 상위권에 가기 어려운 선수죠. 그러니까 어떻게 팀들 입장에서 지난 시즌에 또 두경민 선수가 사실 FA 시장에서 약간 미아가 될 뻔한 상황에서 어떤 이제 DB와 재결합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과 저는 연관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두경민의 어떤 이제 그 라커룸 이슈나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 가스공사에서도 1년 내내 문제가 있었던 이 무릎 이슈.
예, 이것 때문에 가스공사도 사실은 좀 조절하기 힘든 부분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좀 터질 게 터지는 느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보면 뭐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LA 레이커스의 앤서니 데이비스라든가 또는 이제 지금 골든 스테이트의 스테판 커리라든가 이 두 선수가 빠지게 되면서 이제 도저히 메울 수 없는 어떤 간극이 생겨버린 거죠. 이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뭐 레이커스가 그 동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 다비넨 감독이 뭐 세컨 유닛 조합을 잘하면서 이제 좋게 끌고 왔는데 데이비스가 없어져 버리면 이게 의미가 마치가는 거예요. 예. 모래성이 돼버리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예. 골든 스테이트도 마찬가지고 세컨 유닛이 약하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이런 평가가 많았었습니다만 커리가 없어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두경민이 이제 DB에서는 그 정도였던 역할을 하는 선수고 또 DB 어떤 지금 로테이션이나 아니면 레이커스 골든 스테이트의 그런 이제 좀 디테일한 그런 로테이션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에이스가 빠져버리게 되면 이 팀은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어떻게 메울까요? 저는 솔직히 답이 안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제 지난주 그 대구에서 그 두경민 그 경기 때도 이제 이상문 감독이 그 경기 전에 이제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두경민, 김종규는 사실은 계속 조절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날 이기고 나서도 사실 저는 약간 불안했던 게 그러면은 오늘 같은 경기 한 번 있고 또 아파서 또 이제 빠지고 뭐 컨디션 안 좋고 이런 경기 두세 경기 되면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딱 그런 그림 가는 것 같고 저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알바는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외국 선수라도 에르난데스가 굉장히 건실하거나 그렇죠. 굉장히 특급 에이스면은 뭔가 다른 뭔가 비빌 언덕 느낌으로 버티기로 갈 수 있어요. 알바누랑 원투 펀치로 딱 잡고 아예 그냥 수비에서 선수들의 어떤 활동량을 극대화시켜가지고 그렇죠. 최승욱이나 이런 선수들 그래서 버티기 작전으로 가면서 한 번씩 1승 잡아주고 5할 승부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사실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되게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상원 감독님도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DB는 지금 좀 많이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난관을 갖다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모비스 이제 삼성에 패했고 SK 가스공사 잡았습니다. 다시 연승이고 어쨌든 이 팀 LG와 현재 15승 9패로 공동 2위 올라 있습니다. 지금 많은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현대모비스가 탄탄하긴 탄탄하다. 확실히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상위권 그러니까 4위권 안에는 충분히 들 수 있는 팀이다. 실제로 뭐 지금 뭐 2위를 갖다 달리고 있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팀이 여전히 이제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몇몇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아바리엔토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바리엔토스가 이제 뭐 샷 셀렉션 이슈 저희가 뭐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좀 저희 뭐 일시적인 어떤 조율 좀 맞춰가면 또 아바리엔토스 또 살아나고 뭐 이렇게 사실 보는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이게 이 장기화되고 있어요. 슈팅 부진이.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시즌 3점 성공률이 31.3% 그리고 2점 야투율이 5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의 야투율 11.1%, SK전 9.1%, 가스공사전 야투율 18.1%. 이거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슈팅 셀렉션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슛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렇죠. 이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어요. 사실 그 전에 셀렉션을 논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게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좋은 과정이 좋냐 나쁘냐 결과론적으로 보지 말고 이걸 저희가 얘기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아예 볼 수 없게끔 한쪽의 결과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바렌토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약점이 좀 보이기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로 연결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시아 쿼터에 대해서 시즌 초반에 저희가 사실은 좀 많이 이렇게 열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 아바렌토스뿐만 아니고 이선 알바노도 있고 또 그 아반도 그렇죠. 운동요촌 아반도 그다음에 저스틴 구탕의 어떤 볼 핸들링 이런 부분에서 되게 놀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필리핀 중심의 어떤 아시아 쿼터가 리그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선수들도 기본적으로는 프로 초년병들 알바노 빼놓고는 네 맞아요. 어린 이들이기 때문에 약점들이 있는데 그 약점들이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게 알바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바렌토스요? 아바렌토스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야투율이 최근에 왜 떨어졌냐라고 했을 때 모비스 팀 내에서는 체력 저하다. 근데 지금 평균 출전 시간 28분 51초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최근에 뭐 뛰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냐라고 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보통 선수들이었던 30분과 아바렌토스의 지금 28분, 30분은 이게 좀 다르다. 그러니까 아바렌토스는 나쁜 습관인데 일단 지금 미션들이 많죠. 그러니까 메인 볼 핸들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득점원 역할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걸 이제 효율적으로 해나가느냐의 어떤 문제인데 그렇게 해나가지 못한다. 이게 나쁜 습관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체력을 자신이 스스로가 빼는 어떤 그 쓸데없는 드리블이라든가 또는 그 상대의 집중 경제에 그냥 무리하게 좀 이겨내려고 하는 그러면서 힘을 많이 쓰는 이제 그런 경기 스타일 때문에 출전 시간은 뭐 30분 정도이지만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은 배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슈팅이 좋지 않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게 어쨌든 아바렌토스의 슈팅 감이 좋았던 타이밍이 네. 1라운드 컵 그렇죠. 대회 이때였던 감안하면 이런 모비스 내부의 어떤 분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딱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상대 팀들도 좀 의도적으로 어떤 그런 체력 소모를 유발하기 위해서 좀 강하게 좀 압박을 하고 이런 부분도 맞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바렌토스가 실제적으로 지금 몸싸움에 능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몸싸움을 뭐 재치 있게 이겨낼 수는 있는 그런 자질이 있는 선수이긴 하지만 그 상대의 어떤 압박을 이제 능수능란하게 견제를 하고 거기에 맞받아치고 이런 파워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좀 더 빨리 빼주고 오프드볼 움직임을 좀 더 많이 한 상태에서 효율적인 어떤 슈팅 셀렉션이라든가 움직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나쁜 습관들이 있다.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깎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좀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선수 본인도 아마 지금 굉장히 좀 과도기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정도의 어떤 압박과 견제 아마 이제 뭐 대학리그 뭐에서 많이 뛰었겠지만은 이런 수준은 아마 처음일 것 같고 상대팀들이 이제 1, 2라운드 도니까 이제 아바렌토스를 다 경험해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국내 가드들한테 한 번씩 이제 얘기할 기회가 생기면 필리핀 선수들은 어떻냐 뭐 리듬이 많이 다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타이밍적인 어떤 플레이 그러니까 슈팅 셀렉션 자체도 문제지만 그 타이밍들이 굉장히 국내 선수와 리듬이 너무 달라서 네. 되게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내 선수들도 이제 계속 붙어 보니까 이제 그거에 좀 적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오다 보니까 더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은데 이건 아마 아바렌토스 본인이 좀 스스로 좀 내야 되는 부분 같아요. 체력 보강 운동 많이 하고 어떤 이제 그런 상대가 그런 견제온 비디오 미팅 또는 이제 본인 스스로 연구를 해서 약간 뭐 변화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이건 정말 감독님 말은 선수 스스로 이겨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 지금 보면 아바렌토스가 저는 이제 이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가장 그 패를 보여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크린을 받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좀 더 머뭇거려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강력한 블리츠 형태의 어떤 해지가 들어왔을 때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빼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좀 더 끌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더 해지를 많이 하는 거죠. 저 선수는 어차피 빨리 안 빼줘. 그냥 좀 더 압박을 하고 난 다음에 리커버리를 들어가도 늦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아바렌테스가 여기에서 좀 더 상대에게 강한 어떤 범핑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는 그 드리블을 하면서 체력 소모가 세지는 거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은 급해지고 그러면서 팀 동료를 갖다 이용하지 못하고 팀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격에서 동맥경화 살짝 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줄곧 지금 그렇게 지금 상대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분석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아바렌토스가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죠. 아니 돌파를 해버리든가 자기가.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심플하게 정말 패스 게임으로 스타일 갖다 바꿔야 되죠. 근데 이 부분도 지금 쉽지는 않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바른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아바렌토스에서 커리가 되고 싶은 아바렌토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 이제 커리나 릴라드나 이런 선수들은 슈팅 레인지도 길고 워낙 위협적이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아바렌토스가 당하는 강한 블리츠나 트랩 수비를 특히 플레이오프 때는 엄청 많이 당하는데 이때마다 보면은 정말 간결하게 빼줍니다. 그렇죠. 스크리너한테. 그러니까 특히 해치가 깊게 들어올수록 스크리너가 세팅하고 딱 잡은 위치에는 공간이 굉장히 넓게 열려 있어서
가드가 빨리 빼주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그냥 완전 아웃넘버거든요. 그렇죠. 골드스테이트는 그걸 이용해서 드레이먼드 그린이 그걸 잡고 그냥 치고 올라가다가 엘리옵 올려주고 이런 그렇죠. 걸 너무너무 잘하는 팀인데 아바렌토스가 정말 커리가 되고 싶다면 그런 것도 닮아야 돼요. 아 맞아요. 네, 슈퍼스타는 진짜 그런 것까지 되는 게 슈퍼스타입니다. 그게 여유인 네. 거죠. 뭐냐면 니네들이 와? 난 이쪽으로 무조건 빼줄 수 있어. 어떡할 거야? 지금 이렇게 강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게 네. 여유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상대 수비는 혼란스럽죠. 어떡하지? 야 해치는 하긴 해야겠는데 얘를 빼줘버리면 여기에서 그냥 찬스가 그냥 나면 이지 2점인데 그러다가 못 거리면 그 구멍을 이용해서 또 석점 그냥 던져버리고 그렇죠. 이런 이제 그 수싸움 또는 거기 그 여유를 동반한 수싸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언급하고 싶은 게 아바렌토스 그렇게 끄는 이유에 대해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아바렌토스는 내 패스가 상대의 목을 치는 패스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거기서 간결하게 빼주면 네. 패스를 받은 선수가 엑스트라 패스 통해서 하면은 그냥 쉽게 뚫는 건데 그렇죠. 거기서 끌면서 꼭 비어 있는 상대, 오픈이 된 상대를 찾으려는 약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시스트를 하려는 습관 이것도 사실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덜 익어서 그래요. 네. 그게 좀 아마추어적인 그런 이제 농구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자기가 찢어가지고 그냥 킥아웃 패스 딱 해가지고 거기에서 석점 딱 던졌을 때 내가 했어 이런 거거든요. 이제 현대농구는 그렇지가 않아요. 수비가 워낙 발달돼가지고 그렇죠.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래서 아바렌토스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엑스트라 패스를 할 선수에게 패스를 해준 걸 이제 하키 어시스트 이렇게 탁탁 이렇게 간다고 해서 뭐 이제 뭐 어시스트에 대한 어시스트 NBA에서는 그런 스탯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바렌토스가 조금 더 현명하면은 그런 것도 아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스 선수가 지금 안면에 다쳤는데 지금 현대모비스는 지금 외국인 선수 교체 카드가 다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뭐 골절이 지금 좀 의심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심스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좀 올라오는 듯했지만 다시 또 이제 부진한 상태에서 안면이 지금 부상을 갖다 당했기 때문에 지금 프리미 파울 트러블도 많고 지금 출전 시간도 많고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도 굉장히 좀 많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대모비스가 외국인 선수를 교체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현대모비스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인상공사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인상공사 16승 8패 1위고요. 지난주 이제 LG전 한 경기만 치렀는데 이제 네. 졌습니다. 이 팀이 1위를 지키고 있는데 뭔가 1, 2라운드 때 어떤 안정적인 1위?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 1위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위험한 2위권과 한 경기 차거든요.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스펠맨의 어떤 기복 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스펠맨이 지금 사실 3라운드 들어서 야투 난조가 굉장히 잦습니다. 네. SK전 보면은 야투율 17.4%, LG전 27.3% 기록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경기당 이제 야투 시도가 리그 3인데 성공률은 43.2%. 네. 그러니까 상위 7명 중에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의 샷 셀렉션에서 저희가 좀 얘기를 했고 이거를 이제 어떤 스펠맨의 어떤 약간 양날의 검 같은 부분을 멀로가 좀 어느 정도 나와서 한 번씩 소화기를 불 끄듯이 꺼준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요즘은 이것도 좀 한계가 온. 네. 약간 스펠맨이 경기 한 번씩 망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어느 정도 조화가 이루어야 되는 건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고, 근데 이제 그 선수 그 특성에 따라 가지고 이제 외곽을 좀 더 선호하느냐, 안쪽을 좀 더 하느냐, 뭐 이 부분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스펠맨은 근데 그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래서 좀 적절하게 좀 만들어줘요. 왜냐면 확률 게임을 해야 되는데 스펠맨의 3점슛 같은 경우에는 스펠맨이 3점슛 잘 던지긴 하지만 3점 성공 많아봐야 40%거든요. 그렇죠. 네, 40에서 45%.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수치이긴 한데 그 팀 전체적으로 이제 시스템이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이 승부처에서의 어떤 확률 게임은 에이스가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좀 KGC점 팀 전체적인 어떤 이슈도 있는데 그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 팀 모션 오펜스의 어떤 효과가 위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 좀 이제 지금 약간의 최근에 어떤 주춤한 어떤 이유에 좀 근본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혹시 모션 오펜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지난주에도 좀 말씀했지만 이 공격 굉장히 좀 이상적이고 잘 되면 너무 아름답고 효율적인 농구이지만 사실 이게 이제 1, 2라운드 거치면서 다른 팀들도 이제 KGC 공격 스타일에 대해서 패턴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걸 그냥 그대로 가면은 사실은 굉장히 좀 그냥 그러니까
공개 이도저도 아니다가 그냥 밖에서 점프슛 던지는 약간 이런 농구로 그냥 끝나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KCC가 딱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 그 모션 오펜스가 지금 흔들리는 이유는 이제 아까 스펠맨의 어떤 그런 이거 슈팅 셀렉션 하기도 뭐한데 뭐냐면 팀 플랜 자체가 사실 스펠맨에게 오픈 3점이 나면 던지는 건 맞는데 이게 좀 과도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벤치에서 어느 정도 뭐 지원을 갖다 좀 해줘야 되는데 초반에는 좀 잘 됐죠. 뭐 박지훈도 있고 배병준도 있고 한승희도 있었는데 지금 존재감이 좀 약해지면서 양희종 대릴몬드 지금 공격력이 좀 약한 선수들이 제 몫을 해주는데 이 선수들이 그러면 모션 오펜스에서 어떤 공격의 어떤 부스터를 달아주느냐 이제 이 부분은 아니란 말이죠. 물론 이제 양희종이나 데릴몬드 같은 경우에 이제 어시스트 패스를 해주면서 뭔가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주축 슈터들이나 주축 득점원들이 부진했을 때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카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봤을 때는 KGC 조금 약간 현실적인 어떤 타협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스펠맨이 그렇게 던지는 3점 차라리 약간 좀 1대1 약간 뭔가 단조로워 보이려도 스펠맨이 파워도 좋고 슈팅력도 있어서 이제 뭐 턴어라운드 점퍼 이런 것도 가능한데 그냥 어차피 그럴 거면 그냥 1대1 시키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렇죠. 좀 효율성을 위해서 승부처에서. 그러니까 그런 조금 약간 현실적인 부분들 올해 변준영 스펠맨에게 노골적으로 2대1을 시킨다든지 그렇죠. 여기에 이제 다른 아반도의 뭐 순간적인 움직임을 가미해 버린다든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이제 뭐 이제 위브 액션으로 핸드오프 무조건 섞어 쓰고 그렇죠. 크게 스윙 해주고 이게 꼭 정답은 아닌데 약간 조금 약간 뭔가 좀 타협점 진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런 이제 2대 공격이라든가 아니면 1대 아이솔레이션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그 시너지들을 발휘할 수 있는 공격 옵션을 갖다 좀 찾는 게 그래서 적절하게 좀 확률을 담보할 수 있는 그 공격 패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KGC 워낙 이제 능력 있는 선수들이 많고 또 뭐 김상현 감독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KGC가 분명히 뭔가 좀 변화는 있을 거예요. 어느 시점에 어떻게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KCC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KCC 11승 13. KCC 렛츠고. 그렇습니다. 한번 하고 싶어서 해봤어요. 근데 실제로 렛츠고 하고 있어요. 네네. 네, 현재 6위에 올라 있는데 KT 잡고 캐롯 잡고 연승가도 달리고 있습니다. 이 팀 확실히 뭐 저희가 폭풍 선배님 댓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좀 조직력이 좀 올라온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에너지 레벨도 좀 올라와 있고 물론 한 번씩 확 떨어질 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좋아졌고 여기에 또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승현 외국 선수까지 막는 빛과 소금이죠. 정말 좋은 선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에 대해서 이제 별명이 이제 용수라는 별명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용병수비인데 이번 시즌 그리고 최근에도 이 어떤 이제 매치업 상황에서 외국 선수를 아예 막아버리면서 그냥 꾸준히 다 해주고 있어요. 그냥 청소부예요, 진짜. 이승현 선수가 KCC 이제 입단할 때 어떤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했어요. 라거나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용병수비를 자주 얘기했거든요. 따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전찬진 감독이 자기에 대한 어떤 플랜을 얘기를 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했었었고 실제적으로 라거나 플러스 타일러 데이비스 이제 데리고 오려고 했었으니까 이승현이 용병수비가 아니고 용병수비를 해도 뭐 조금 하다가 이제 같이 이렇게 맞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타일러 데이비스가 빠그라지면서 제퍼슨이 들어갔고 그렇게 됐을 때 이승현이 용병수비를 하는 어떤 비율이 높아지긴 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KCC에서 이승현 용병수비를 물론 전장희 감독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캐롯전 이기고 아직 못 찾았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이제 타일러 데이비스 갑자기 이탈하면서 이게 상황이 꼬이면서 이승현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다른 것들도 해야 되고 용수도 좀 해야 되고 약간 이런 상황이 생겼지만은 그러니까 KCC는 약간 어느 정도 디테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라거나가 했을 때는 좀 정상적 매치업 그렇죠. 어느 정도 해주고 대신에 이제 헐리스 제퍼슨이 나올 때는 헐리스 제퍼슨이 저희가 뭐 얘기하잖아요. 수비 약점이 있어서 뭐 변형 지역 방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고민을 KCC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승현이 외국 선수 수비 도맡아주고 스위치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좀 버티기 어떤 수비 해주고 있는데 이승현이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그리고 전찬진 감독도 이제 그 용병 수비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구조는 맞는데 그걸 이제 최소화시켜 주려고 하는 어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디테일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오리온 시절과 좀 다른 건 뭐냐 오리온 시절은 해야만 됐어요. 어쩔 수 없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들. 빼박이죠, 빼박. 네, 네. 빼박이었는데 지금 KCC는 하고 있는 비율은 조금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건 지금 아직은 임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를 이제 덜어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벤처 노력이 보인다. 여기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승현이 그때 고생한 게 경험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죠. 네.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러니까 어쨌든 국내 선수가 외국 선수를 맞으면 아무래도 파워도 좋고 사이즈도 좋기 때문에 네. 체력 소모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이제 에너지 소모가 많은데 여기서 이제 부작용을 좀 해소를 잘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승현은 사실은 이제 뭐 이제 워낙 뛰어난 선수긴 하지만 뭔가 스킬로 뭔가 이런 거보다는 그 굉장히 견고하면서 기술적인 굉장히 단단한 스크린, 여길 통한 공간 확보, 그리고 이제 수비할 때 어떤 기습적인 트랩의 어떤 움직임, 헬프 이런 것들이 진짜 최고인 선수기 때문에 이승현의 어떤 체력이 떨어지고, 물론 이승현 선수 본인은 이런 걸로 막 투덜투덜대는 선수가 전혀 아니지만은 그렇게 돼서 사실 부작용이 좀 나오거든요. 이승현 쪽에서 약간 미세한 어떤 약점들이 생기는데 KCC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그런 부작용을 좀 줄여주는 것 정도로 충분히 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 빅맨 중에 가장 활동력이 좋은 선수, 이 선수 스크린을 한 경기에 몇 번 가는지 한번 그 세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엄청나요. 거의 저는 리그 가장 많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그거 자체가 굉장히 좋고, 거기에서 스크린을 갈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슬립 해가지고 찬스를 갖다가 만들고, 또는 이제 미끼가 되고, 또 어떨 때는 또 팝을 해가지고 거기서 외곽 슛 던지고, 또 공격 리바운드 참여 들어오고, 그 다음에 속공 뛰고, 이런 보이지 않는 공헌도가 너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이승연의 가장 큰 강점은 용병 수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그 아시안컵에서 네. 이란 하다디도 이승연을 못 들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리 무쇠 같은 이승연도 탈난다. 네, 그래서 그렇죠. 그걸 이제 전자신 감독 아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용병 수비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갖다 줄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외국인 선수, 또 새로운 외국인 선수를 어떻게 교체를 하느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적인 면에서 또 KCC가 최근에 좀 살아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그렇죠. 8경기 5경기에서 88득점 이상 기록했고요. 3라운드 들어서 확실히 화력이 좋아졌습니다. 여기에 뭐 이제 저희가 뭐 허웅의 어떤 오펜스적인 어떤 흐름 변화 뭐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일단 1차적으로 이 팀이 뭐 이제 저희가 한 2주 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한창 좋을 때 그 트랜지션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서 수비 성공이 정창현, 김지환 뭐 이런 선수들이 빨리 하프라인 넘어가고, 여기서 네. 뭐 1차적인 속공 보는 것도 좋지만 이게 안 됐을 때 어떤 세컨 브레이크, 네. 그 서드 브레이크까지 보는 어떤 KCC 그 한 정규리그 우승할 때 그 색깔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이지 득점 많이 나오고, 또 다른 거는 이승현의 역할. 그렇죠. 예. 저는 진짜 이승현은 솔직히 5득점에도 팀의 2등인 선수라고 봐요. 진짜로 네, 진짜로 네. 제가 좀 과하게 말하면 뭐 이제 보이지 않는 역할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뭐 슬립 동작, 네. 그러니까 그 쇼트롤이죠. 네. 그러니까 허웅이나 이제 뭐 어떤 다른 뭐 이제 이근이나 어떤 다른 슈터들에게 스크린 걸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슈터이기 때문에 그래비티가 있지 않습니까? 수비수들이 순간적으로 그쪽에 쏠리면은 네. 이승현이 걸고 자기 공간을 확보하면서 짧게 싹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KCC가 참 약속이 잘 되어 있는 게, 거기서 슈터들이 빨리빨리 빼줘요. 그럼 이승현이 미드레인지 진입하면은 순간적으로 반대편 수비가 오면서 또 공간이 반대편 공간이 열리고, 이승현이 그때 그냥 이제 밖으로 빼준다든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라거나와 하이로 해버린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승현은 단순히 스크린을 잘 걸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동작도 잘 그렇죠. 되고, 스크린을 걸고 쇼트를 해서 볼 받은 이후에 코트 상황을 인지하고 빼주는 어떤 능력까지, 그러니까 이 선수는 지금 실질적으로 KCC의 포인트가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그 갑자기 좀 다른 선수 얘기인데, 그 게이지 프림에 대해서 네. 모 이제 관계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게이지 프림은 이제 예전부터 봤던 선수인데 영상으로 이 선수 성공할 줄 알았다. 그래서 왜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했을 때, 공간 확보를 잘한다. 이게 뭐냐면 몸싸움이 워낙 좋으니까 리바운드 싸움할 때 상대 내 마크맨을 밀어내면서 그냥 공이 내 앞에 떨어지도록 공간을 다 만들어버린다,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이게 빅맨의 약간 빅맨의 어떤 개인의 스페이싱이나 이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승현은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그냥 코트에 있으면 돌덩이 하나가, 큰 바위 하나가 굴러다니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공간을 확확 만들어내는 그렇죠,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인의 스크린을 이용해서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서 상대의 어떤 로테이션 수비, 헬프 수비가 쫙쫙쫙 빼주는 게
정말 너무 농구를 너무 잘합니다. 저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우리가 그 가끔 이제 식사를 같이 할 때 네. 그 보면 저는 식사계에 우리 그 이동환 기자가 이승현이다. 그러니까 별거 안 해요. 그냥 딱 앉으면 공간이 확 열려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반찬이나 음식은 다 이동환 기자께 그냥 자연스럽게 돼버리는 거죠. 뭐 그런 느낌. 모 감독님이 제가 2주 전에 제가 이제 그 냉삼을 먹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환아 말 좀 하고 먹어. 제가 이승현이 묵묵하게 말 안 하고 다 하는 것처럼 저도 묵묵하게 먹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 아무튼 아닙니다. 즐거웠어요. 네, 이승현 최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